수확을 앞두고 있는 사과들은 알이 굵고 병충해의 피해도 적어 보였다. 한눈에 봐도 잘된 농사였다.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게 부드러워서. 풍성한 수확의 비밀은 흙에 있었다. 사과나무 뿌리를 온통 뒤덮고 있는 것은 지렁이 배설물, 포도송이 모양의 분변토였다. 김규철 씨가 과수농사의 지렁이를 이용한 것은 3년 전부터. 김 씨는 퇴비를 뿌리고 비료를 주는 대신 지렁이 사료를 만들어 지렁이를 증식시키는 데 힘을 기울였다. 새콤달콤하죠. 아, 맛있습니다. 지렁이 농법의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나무가 튼튼해지고 토양도 좋아지니까 수확량도 많이 증가가 됐어요. 4,500평에서 15kg로 한 4,000여 상자 수확을 하니까 많은 양이죠. 그것은 다른 농가에 비해 2배나 많은 수확량이었다. 지렁이똥인 분변토로 뒤덮인 토양은 손으로도 쉽게 뒤집힐 만큼 부드러웠다. 고품질의 농산물을 수확해 만든 분변토와 지렁이.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를 파면서 지렁이의 길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지렁이는 평생 땅속에서 흙을 먹으며 살아간다. 이 과정에서 생긴 지렁이 굴을 통해 땅속에는 수분과 산소가 공급된다. 지렁이가 땅을 경작하는 것이다. 지렁이는 하루 최대 자기 몸무게만큼의 흙을 먹는다. 그리고 그것은 지렁이 몸속에서 좀 더 잘게 부서져 배출된다. 이것은 일반 흙과 분변토의 단면을 60배 확대해 비교한 모습이다. 분변토는 동글동글한 떼알 구조로 바뀌어 있다. 통기성과 보습성을 확보한 것이다. 우리는 지렁이 배설물인 분변 자세히 분석해 보기로 했다. 먼저 일반 흙과 분변토의 성분을 비교해 봤다. 일반 흙에 비해 분변토는 질소, 인산, 칼리가 모두 증가해 있다. 식물 생장에 필요한 비료 요소가 모두 증가한 것이다. 토양 속에는 식물에게 필요한 세균과 방선균, 그리고 곰팡이균이 서식하고 있다. 이 균들을 생리적 특성에 맞게 배양하여 살펴보았다. 일반 흙과 분변토를 400배로 확대하자 미생물의 움직임이 보였다. 일반 흙에 비해 분변토에서는 미생물의 수가 많고 움직임도 활발하다. 분변토에서 발견된 미생물은 방선균이 3, 4종, 세균이 10여 종, 그리고 곰팡이균이 4, 5종이었다. 미생물의 밀도는 분변토 쪽이 일반 토양보다 훨씬 높았다. 분변토에 포함되어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어떤 그 농작물이라든지 토양 개선 효과에도 상당한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변토가 이 재활용 가치에, 즉 분변토가 토양에 시비 시 상당한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렁이 분변토는 동글동글한 알갱이 구조로 되어 있어 통기성과 보습성이 우수하며 토양에 이로운 미생물들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흙을 살아있게 하고 식물의 생장에 도움을 준다. 지렁이는 평생 땅속에서 땅을 경작하는 농사꾼이며 지렁이의 배설물 분변토는 천연의 비료인 것이다. 그렇다면 분변토는 실제 농사에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일까? 우리는 농가에서 사용하는 일반 상토에 분변토를 각각 5가지의 비율로 섞은 모판을 준비한 후 여기에 오이, 배추, 토마토 등 5가지 종류의 채소 씨앗을 심었다. 파종 2주 뒤
모든 모판에서는 싹이 잘 자라고 있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일반 상토에서 자란 싹이 더 무성하고 성장도 빨랐다. 그러나 뿌리는 분변토에서 자란 것이 훨씬 건강했다. 4주 뒤, 여전히 분변토의 싹보다 일반 상토에서 자란 싹이 더 무성하다. 그러나 이미 진딧물 등 병충해의 피해가 나타났다. 살충제가 필요한 것이다. 반면 분변토에서 자란 잎은 건강했다. 이번엔 분변토를 이용해 직접 작물을 길러보기로 했다. 실험에 투입된 흙은 평당 분변토를 각각 6리터, 12리터 비율로 섞은 것과 일반 토양 등 3종류, 실험 작물은 토마토였다. 2달 뒤 토마토는 출하할 수 있을 만큼 자랐다. 맛과 촉감, 당도에 있어 분명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것은 지사부 처리가 이쪽엔 안 된 것이고 안 된 거죠. 일반 재배된 것이고 장도를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알죠. 이제 여기서 잡숴보시고 3종류의 토양에서 자란 토마토의 당도를 측정해 보았다. 일반 토양에서 자란 토마토의 당도는 7.0, 평당 6리터의 분변토 처리를 한 토양에서는 7.4, 12리터를 처리한 토양에서는 당도 7.6. 분변토의 비율이 높을수록 당도 역시 높았다. 양분이 농축된 고급 토양으로 바뀐다. 입을 통해 지렁이 몸속으로 들어간 흙은 식도를 거쳐 소낭에서 일시 저장된다. 소낭에서 잘 섞인 먹이는 다시 산낭에서 잘게 부서져 장으로 넘어간다. 지렁이의 장은 수많은 미생물을 포함하고 있는데 미생물에 의해 분해된 양분의 일부는 지렁이가 흡수하고 나머지는 분변토에 섞여 배설되는 것이다. 분변토로 생산하는 분해하기 힘든 물질을 먹고 이를 다시 토양에 이로운 분변토로 생산하는 지렁이. 그래서 인류는 오랜 옛날부터 지렁이 분변토가 있는 땅을 골라 농사를 지었다고 전해진다. 살고 있을까? 농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볏짚을 먹인 소의 배설물에서 지렁이를 찾아보았다. 썩은 두엄 속에서는 아직도 지렁이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이 지렁이들이 거름과 함께 농토에 옮겨져 땅을 일궈왔던 것이다. 지렁이고 뭐 참 그런 것이 밭에 밭을 갈다 보면 많이 나왔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순화학비료냐 토양 살충제냐 뭐 이런 것을 지금 그걸 많이 쓰기 때문에 별로 밭에는 그런 게 보이질 않습니다. 이 노인이 뿌리는 퇴비에도 지렁이는 살아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지렁이가 많은 퇴비를 밭에 뿌려도 토지 개량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렇게 거름을 이제 뿌릴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그 지렁이가 사나요? 죽어요. 딱 다 죽지. 토지를 중성화시키기 위해 뿌리는 생석회는 땅속 40cm 깊이에서 단단한 막을 형성해 지렁이가 살지 못하게 한다. 게다가 화학비료와 살충제의 남용으로 산성화된 토양에서 지렁이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것이다. 농토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린 지렁이. 그렇다면 우리나라 자연에는 어디에 얼마나 많은 지렁이가 살고 있을까? 지렁이가 토양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지렁이에 대한 연구는 70년대 이후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일제시대부터 70년대까지 학계에 보고된 우리나라 토종 지렁이는 모두 60여 종. 그러나 그중에서 현재 잡히는 지렁이는 10여 종에 불과하다. 지금 우리나라 한 지역에서 지렁이가 잡히는 것이 보통 한 7종에서 한 11종 정도가 잡히고 있는데 이렇게 채집을 다니다 보니까 우리나라 산에서는 지금 한 5종에서 7종 정도 잡히면 많이 잡힙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산에 있는 지렁이의 총 다양성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제시대 때 잡았던 것과 지금 비교했을 때 상당히 환경 오염 정도가 심각하다는 거죠. 이 종이 한 지역에서 많이 잡히고
잡힌다는 것이 바로 다양성이 높다는 것인데 지렁이의 종 다양성이 지금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차 지렁이는 병들어 있었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렁이가 살 수 없는 땅, 그것은 곧 사람이 살기 힘든 땅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숙시켜 몸 안에 보관하고 있다가 수시로 알을 낳는다. 막 낳은 알은 투명한 우윳빛을 띠다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서서히 부화할 준비를 한다. 약 2주일이 지나면 알 속에서 피의 흐름이 감지되고 마침내 부화가 시작된다. 보통 한 개의 알 속에서 부화하는 새끼 지렁이는 3마리에서 5마리 정도다. 새끼 지렁이가 짝짓기가 가능한 어른이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3, 4개월. 환경 조건이 맞는다면 한 마리의 지렁이가 1년 만에 평균 1000여 마리로 늘어난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농장. 이곳에서는 지렁이의 뛰어난 유기물 분해 능력과 번식력을 이용해 지렁이와 분변토를 대량 생산하고 있다. 이곳에서 지렁이 먹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종이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인 제지 슬러지, 산업 폐기물인 만큼 무상으로 받아 이용한다. 양식에 투입된 지렁이는 주로 낚시 미끼로 쓰이는 줄지렁이다. 우리나라 도엄더미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고 특히 생명력과 번식력이 강해 대량 양식에 적합한 종류다. 지렁이를 양식하기 위해서는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차양막과 먹이가 발효되면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한 급수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조건을 잘 맞춰주면 지렁이는 일주일 안에 슬러지를 분변토로 재생산한다. 취재팀은 지렁이의 제지 슬러지 처리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 한 가지 실험을 준비했다. 제지 슬러지와 지렁이를 투입하고 3일 동안 지켜보기로 한 것이다. 제지 슬러지 덩어리는 지렁이에 의해 분변토로 재생산됐다. 지렁이가 제지 슬러지를 분해해서 만들어낸 분변토는 이물질을 걸러내는 간단한 공정을 거쳐 토지 계량제로 팔려나간다. 지렁이 농장의 최대 이점은 매립해야 하는 제지 슬러지를 100%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산업 폐기물을 처리해 환경 오염을 줄이고 분변토도 생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는 것이다. 매립을 하거나 수확을 하는 경우에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반해서 지렁이가 그것을 갖다가 먹고 처리를 하게 되면은 처리해야 될 비용도 들지 않고 오히려 그걸 먹고 또 캐스팅이라는 분변토를 생산하기 때문에 그걸 비료로서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으로 다시 환원하는 그런 단계가 가장 단순하면서도 생물학적으로 안정적인 처리 방법이 접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렁이를 이용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 캐나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공동주택가의 공동화단. 채소나 화초가 심어진 화단 부근에는 원빈이라 불리는 일종의 쓰레기통이 곳곳에 놓여 있다. 모양도 가지각색인 원빈은 음식물과 정원 쓰레기만을 담는 분리수거용 용기였다. 그리고 지렁이를 이용해 가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지렁이를 이용해 가정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교육하는 GBRD,
캐나다에는 이런 교육기관이 정부 차원에서 조직돼 시 단위로 활동한다. Back to their school, back to their classes, and there they can compost their lunch wastes and things like that. So we'll have 주민들은 교육을 통해 지렁이에 대한 거부감이나 혐오감을 덜고 실생활에 지렁이를 이용하는 방법을 배운다. 특히 주민들을 매료시키는 것은 버려진 쓰레기가 분변토로 돌아온다는 사실. GBRD에서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주민들에게 무료로 원빈을 나눠주는데 그 구조는 의외로 간단했다. 두더지 등 외부 동물의 침입을 막아주는 발판.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공기가 통하도록 만들어진 몸체. 그 위에 뚜껑을 닫으면 원빈이 완성된다. GBRD 정원에는 갖가지 모양의 교육용 원빈들이 놓여 있다. 그것을 채우고 있는 것은 모두 음식물이나 정원 쓰레기 같은 유기물질, 그리고 지렁이였다. 위로는 음식물을 채워주고 아래로는 분변토를 받아내는 구조. 이렇게 얻어진 분변토는 화초와 채소를 재배하는 데 이용된다. 지렁이를 이용하면 가정용 쓰레기가 바로 퇴비가 되는 것이다. The worm composting programs in the GVRD and the municipalities of the GVRD has been very popular. A lot of people are attracted to the idea of worms eating their food waste and creating something usable in their plants and their gardens. 지렁이 역할에 대한 교육과 홍보, 이를 통해 캐나다에선 지렁이가 자연을 살리는 가치 있는 생물로 인식되고 있다. 지렁이를 이용한 퇴비 생산이 이미 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다. If everybody saves some at home and makes it into soil, then the landfill doesn't become too big. It's very important to keep it small. And also, food waste and garden waste is valuable. We shouldn't throw it away. We should make it into soil. Very important.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하루 11,000여 톤. 이 중 절반 이상이 소각 매립되고 있다. 비싼 매립 비용을 들여가며 지렁이가 먹을 수 있는 음식물 자원이 이렇게 버려지는 것이다. 오는 2005년 1월 1일이면 음식물 쓰레기의 직접 매립이 법으로 금지된다. 경기도 여주군이 최근 설립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장. 그것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의 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수거된 음식물 쓰레기는 톱밥과 함께 섞어 15일간 발효시킨다. 이렇게 발효된 음식물 쓰레기는 지렁이 양식장으로 옮겨져 지렁이 먹이로 공급된다. 여주군에서 하루 동안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28톤, 모두 지렁이를 이용해 처리된다. 특히 지렁이를 이용해 음식물 찌꺼기를 처리하면 염도가 낮아져 최상급의 토지 계량제를 얻을 수 있다. 지렁이의 뛰어난 분해 능력을 이용한 실험은 곳곳에서 시도되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에 이어 하수 슬러지, 축산 슬러지, 인분 슬러지 또한 지렁이를 이용 처리가 가능하다. 매립하거나 해양 투기해야 할 산업 폐기물을 처리하고 그 결과로 분변토와 대량 양식된 지렁이까지 판매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 그러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 산업 폐기물을 먹고 자란 지렁이와 그 분변토에 대해 정확한 검토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향후 이제 그 용도별로 과연 그것이 우리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쓰인다면, 예를 든다면 의약품이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그런 쪽 쓴다면은 인간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는 것을 갖다가 먹이로 쓴 지렁이 갖다 선별적으로 이용해야 될 것이고, 또 그런 것이 많이 포함됐더라도 처리의 목적이라면은
또 거기에 맞는 용도로서 지렁이를 활용하는 방법, 이런 쪽으로 세분화되는 방법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연구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9월 미국 미시간주에서 열린 제7회 지렁이 심포지움. 세계 16개국의 학자들이 참가해 지렁이 연구 성과를 발표했으며 60여 편의 논문이 소개됐다. 지렁이 산업은 이미 전 세계가 관심을 갖는 첨단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었다. 땅속을 기어다니는 하찮은 벌레로만 여겨졌던 지렁이. 지렁이는 흙을 일구며 자연을 가꾸는 환경 지킴 위해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산업의 총화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지렁이가 보여준 다양한 가능성. 그 새로운 도전은 깨끗하고 건강한 지렁이로부터 시작될 것이다.